이게 과습이 문제라는 것은 이 지금 물 상태도 되게 축축하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과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습으로 인한 토양의 어떤 유기물이나 다른 어떤 병균, 세균들로 인해서 뿌리가 다칠 경우, 뿌리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 이파리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과습 피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흙을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식물이 피해를 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갈이를 하면서 식물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 같으면 그 분갈이를 멈추시고 저는 상토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토 또는 세라미스도 저도 지금 계속 세라미스를 이용해서 식물을 키워보고 있는데 세라미스도 굉장히 좋은 용토인 것 같아요. 요즘 무늬 몬스테라 인기가 조금 시들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무늬 몬스테라 가격은 기존 다른 무늬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늬 몬스테라는 타이 컬렉션 무늬 몬스테라입니다. 무늬 몬스테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가장 비싸게 알고 있는 게 알보죠. 흰색 무늬 몬스테라가 알보 몬스테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타이 컬렉션이라고 약간 이렇게 무늬 자체가 점점점점 되는 이런 모습의 몬스테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물구멍이 없는 화분에 세라미스를 이용해서 흔히 말하는 연탄가리식 분갈이로 무늬 몬스테라를 이곳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를 선택한 이유는 높이도 지금 이 5치 화분이거든요. 5치 화분이 적당히 들어갈 사이즈고 세라미스를 채움으로 이제 적당하게 키울 수 있는 사이즈라서 이 화분을 선택해 봤습니다. 나중에 이 몬스테라가 좀 더 컸을 때는 더 큰 화분들도 있어요. 더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화분에 재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세라미스를 물로 한번 세척해 왔습니다. 저명가스 재배, 수경 재배로 키울 예정이어서 가루들이 날리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물로 세척을 했습니다. 가루들이 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냐 하면 이 가루들이 이제 뿌리 호흡에 방해를 줄 때가 많습니다. 황토에 식물을 못 키우잖아요. 황토에 식물이 못 키우는 이유가 그 황토질의 흙이 뿌리 호흡을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황토에 이점은 있어요. 황토가 좀 찰지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황토를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도 있고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황토를 이용해서 식물을 치료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토의 점성과 그 미세 입자들이 뿌리가 호흡을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장에서 물을 이제 줄 때에 흙에 물이 잘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80%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흙을 선택해서 받을 때도 신경을 많이 써서 흙을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라미스에도 약간의 먼지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로 헹궜습니다. 저는 이제 물로 채워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봤습니다. 지금 물구멍이 없는 상태에서 세라미스를 높이를 아까 맞춰야 되겠죠. 높이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라미스를 조금 깔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미스로 바닥을 좀 채웠고요. 식물을 빼실 때는 이 지상부를 잡아주시고요. 뿌리가 보통 이 밑에 많이 돌아서 깔리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밑에부터 돌아서 차기 시작하면서 위에까지 차오르는데 보통은 이 밑에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을 조금씩 만져주셔서 뿌리와 포트가 붙어있는 상황을 좀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를 봤을 때 지금 뿌리가 나오지 않았죠. 보통 오래된 식물일수록 뿌리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잘 잡아서 쪼물러 가면서 식물을 뽑으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 뿌리가 밑에부터 차오르죠. 밑에부터 감아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저병관수 재배에는 이 밑부분이 주로 물에 담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말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뿌리라는 것은 밑에도 있지만 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호흡은 밑에서 안 한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물 입장에서 뿌리 호흡은 전체적인 뿌리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뿌리가 물에 잠겨 있어도 식물이 뿌리 호흡하는 데는 절대 무리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명관수 재배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이고 이게 과습이 문제라는 것은 이 지금 물 상태도 되게 축축하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과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습으로 인한 토양의 어떤 유기물이나 다른 어떤 병균, 세균들로 인해서 뿌리가 다칠 경우, 뿌리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 이파리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과습 피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습 피해라고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용토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흙을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식물이 피해를 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장에서도 지금 이게 상토예요. 코코피트와 피트모스를 버무려서 만든 상토인데 이 상토에만 키워도 식물이 이렇게 잘 자랍니다. 괜히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잘 자라라고 퇴비라든가 기타 등등의 어떤 것들을 섞음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분갈이를 하면서 식물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 같으면 그 분갈이를 멈추시고 저는 상토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토 또는 세라미스도 저도 지금 계속 세라미스를 이용해서 식물을 키워보고 있는데 세라미스도 굉장히 좋은 용토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뿌리들을 건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 건드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뭐 이제 뿌리가 이제 서클링 돼서 이제 뿌리가 풀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괜히 만져서 죽는 것보다는 그냥 넣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농장 입장에서는 플러그 묘를 이제 포트로 이식할 때 서클링을 좀 떼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장의 목적은 빠른 생산입니다. 생산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출하하는 것이 농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서클링 되는 것이 재배하는데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서클링을 풀어서 재배하기도 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식물들이 그냥 놔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걸 굳이 만져서 이걸 털어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심는 것을 추천드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식물 그대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연탄가리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대로 넣고 세라미스로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비기가 없다 하면 퇴비를 죽인다기보다는 저는 양액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양액은 이제 화학적인 약품이긴 하지만 안전해요. 이제 농도에 따라서 식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있지만 일반 퇴비에 비해서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퇴비는 농장에서도 저희가 가축분 퇴비를 많이 쓰거든요. 이 식물 야생화나 나무를 심을 때는 가축분을 많이 쓰는데 그 가축분 퇴비 자체가 충분히 후숙된 썩어서 오지를 않습니다. 퇴비가 충분히 발효를 거쳐야 냄새도 안 나고 유기물이 썩으면서 열을 발생하는데 그 열도 안 나는데 대부분 이제 1년 정도 발효를 거쳐서 저희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도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고 부패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퇴비를 받으면 1년 정도 노지에다 그냥 방치를 해요. 또 가끔 이제 봄철에 논밭을 가다 보면 밭에 똥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퇴비 냄새가 많이 날 때 보면 밭에 이렇게 거름더미들이 막 쌓여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 거름더미들이 이제 퇴비들인데 그 퇴비들이 농가들도 그렇게 트랙터로 이렇게 펴 놓은 상태로 한 2주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 방치를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가스나 이제 어떤 열기들이 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식물한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스나 어떤 오염 물질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주고 나서 노토리를 치고 거기에다 이제 멀칭을 하고 식물을 심습니다. 농가들도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퇴비를 사용을 하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퇴비 물론 값이 저렴하지만 퇴비보다는 양액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농가들도 엽채류나 또 딸기 또 기타 등등의 토마토 이런 기타 등등의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양액 재배를 많이 합니다. 양액으로 재배를 해서 깨끗하게 재배를 해요. 식물들에게 필요한 양을 이제 계산해서 이제 양액으로 재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첨단 농법으로 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가정에서도 식물을 키울 때 약 첨단 방법을 이용해서 키우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중에 값싼 그런 부엽토나 분갈이 흙을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키우는 게 어떻겠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세라미스 회사에서 추천하는 방식대로 한번 심어봤습니다.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야 되겠죠? 수분 게이지를 한번 꽂아주고요. 물을 가득 채워주겠습니다. 몬스테라가 과습에 약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몬스테라 물 좋아합니다. 물에 넣어놔도 죽지 않을 만큼 몬스테라 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물에 담가놔도 잘 삽니다. 자, 지금 물이 흠뻑 들어갔어요. 세라미스도 지금 물에 흠뻑 적셔 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저는 일단은 이 몬스테라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놔둘 예정입니다. 제가 키우는 방식을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물 그러면 죽는다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 보시면 무늬몬스테라 이렇게 물에 담가 놓은 영상 보셨죠?
아직도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충분히 잘 살고 있고요. 몬스테라가 물에 담가 놓는다고 과습에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과습은 흙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흙을 잘못 사용하면 과습 피해라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흙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그런 피해는 절대 없어요. 이렇게 물에 넣어놔도. 이게 지금 100% 과습 아닙니까? 100% 과습인 상태에서도 식물은 잘 자랍니다. 왜냐? 식물은 물을 좋아해요. 이 몬스테라나 아열대 식물들 자체가 물을 다 좋아합니다. 물속에 넣어놔도 웬만해선 죽지 않아요. 물론 전부 다 물에 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들까지도 물속에 넣어서 키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실내 식물들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속에 넣어서 재배하는 방법도 재배하는 방법 면에서는 편안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세라미스를 쓰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재배하는 것이 세라미스가 좀 좋은 흙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흙에서 나오는 벌레들이나 날파리들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당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세라미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수경 재배식으로 재배를 하는 것도 좋고 세라미스 아니어도 하이드로볼을 이용해서 수경 재배를 하셔도 괜찮고 식물을 키우는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물속에 넣음으로써 식물을 키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유리병에 키우시면 물이 이제 말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말랐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채워주시면 식물은 그냥 놔둬도 잘 자랍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가 지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는 집에 식물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식물을 하나씩 키워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보자들이 키우기 쉬운 식물들을 추천드리는 영상들도 있으니 한번 보시고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며 또 제가 지금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농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 준비가 다 되면 그 농장에 한번 오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추천도 받아보셔서 정말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과 또 다양한 식물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식물을 하나씩 키워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